장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체 건강,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마음 건강 관리라는 3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세요. 이 원칙들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첫 번째, 꾸준한 신체 활동과 운동.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과 실천법.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면 심장병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보세요. 운동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습관을 만들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일정을 정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 보호하기.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과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근력 운동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덤벨을 들거나 집에서 스쿼트와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해 보세요. 근력 운동은 뼈를 강화해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초보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동작과 무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3회, 하루 2030분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천천히 진행하면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 감각도 향상되며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강한 근육과 건강한 관절은 노년기에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유연성을 키우는 스트레칭과 밸런스 운동. 유연성과 균형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허리와 다리,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밸런스 운동은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발로 서기, 요가 동작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칭과 밸런스 운동은 무리하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매일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몸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런 습관들은 신체의 피로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2.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과 수분 섭취.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식단 구성. 건강한 식단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필수로 포함하며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생선, 닭가슴살, 콩류 같은 건강한 단백질원을 선택하세요. 통곡물은 소화 건강과 에너지 유지에 도움을 주며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가공식품과 고지방, 고당류 음식은 최소화해 몸의 부담을 줄이세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하지 않는 습관을 유지하면 소화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한 식단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올바른 식사를 실천하면 노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음식과 면역력 강화 식품 섭취. 항산화 음식은 노화를 늦추고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음식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음식, 예를 들어 마늘, 생강, 녹차 같은 자연식품도 매일 식단에 포함하세요.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는 장 건강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과 붉은 고추는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면 몸이 더 강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항산화 음식은 피부와 전반적인 외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돌보면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사 타이밍의 중요성. 수분 섭취는 건강 유지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은 신체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탈수는 피로감, 두통,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나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타이밍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은 꼭 챙기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기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고 자기 전 최소 2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과 올바른 식사 타이밍은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질병 예방과 건강한 노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세 번째, 마음 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가짐 유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줍니다. 명확한 목표와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듯 일상에서 웃음을 자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환경은 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긍정적인 사고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명상, 요가, 취미로 마음의 평화 찾기.
명상과 요가는 마음과 몸을 동시에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요가는 근육을 이완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가드닝 같은 활동은 정신적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우며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자신에게 맞는 명상 방법이나 취미를 찾아 꾸준히 실천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신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활동을 일상에 추가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로 정서적 안정 얻기. 사회적 연결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대화와 만남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면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은 건강한 노화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세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신체 활동, 균형 잡힌 식단, 마음 건강 관리는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비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좋은 유전자.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수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예상 밖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강한 음식만 먹고 운동만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이 수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적으로 장수한 사람들의 생활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6가지 장수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 끝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장수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장수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달랐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에는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춰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식하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식은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 심장병, 뇌졸중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당히 먹고 소식을 실천하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고 배가 적당히 찼다고 느껴지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할 때 얼마나 배가 찼는지를 신경 써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아직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더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한번 멈춰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선한 자연식을 위주로 먹는 것이 장수의 또 다른 비결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자연에서 온 신선한 음식을 많이 섭취했습니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 생선, 곡물 같은 자연식이 주된 식단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올리브오일 같은 음식은 몸속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겼습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단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식사에 가공식품이 많다면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가공식품과 설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습관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장수한 사람들은 설탕과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노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가공된 음식 속에는 나트륨과 당분이 많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천연 식재료를 활용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분이 높은 음식은 비만과 당뇨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탄산음료, 인스턴트 음식, 과자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몸을 움직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장수한 사람들이 실천한 운동 습관을 함께 알아볼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장수한 사람들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기보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수한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힘든 운동을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책, 가벼운 요가, 집안일,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하루 동안 몸을 자주 움직이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은 심장병, 당뇨병,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 수명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운동을 의무적으로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몸을 움직이는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강도 높은 운동보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이 포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이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운동을 즐기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집 청소, 요리하기,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포함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습관을 줄이고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하루 종일 활동적인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 운동하기보다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10분씩 여러 번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10분 동안 계단 오르기를 하고 10분 동안 산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강한 운동보다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닦거나 빨래를 널거나 창문을 닦는 것만으로도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집안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를 심거나 꽃을 돌보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근육을 사용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흙을 만지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를 산책시키거나 고양이와 놀아주는 것은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리를 할 때도 의식적으로 몸을 조금 더 움직이면 운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서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칼로리 소모도 증가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늘려보세요. 이제 장수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특히 명상과 심호흡 같은 간단한 습관이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명상은 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호흡은 뇌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숲속 산책, 바닷가에서 휴식, 공원에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본에서는 숲속 목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숲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과 교감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면역력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실천해 보세요. 혹은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며 자연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수명 연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기대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질병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연구 결과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이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합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오늘 감사할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현재의 행복을 찾는 것이 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을 즐기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일은 신경 쓰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현재를 즐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다음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장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즐겼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나 TV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며 현재를 즐기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더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나는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성취도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가족과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가족과의 유대가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자주 교류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고 외로움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심장병, 치매,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가족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고 전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돈, 성공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족과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바빠서 연락 못했다라는 이유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보세요.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가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과 사고 능력이 유지됩니다. 반면 사회적 고립이 심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친구, 이웃,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면역력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자주 만날 사람이 없다면 독서 모임,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이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뇌가 자극을 받아 인지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반면 기존의 인간관계만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뇌 활동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평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새로운 친구를 만들 필요 없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동체 활동, 동호회,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95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장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교류가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술과 담배를 멀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짧습니다. 흡연은 폐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술도 적당히 조절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음은 간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량의 와인이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는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건강 유지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숲속을 산책하거나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텃밭을 가꾸거나 꽃을 키우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수면 습관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수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숙면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도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명상을 하면서 몸을 이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숙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 날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몇 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숙면을 잘 취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분이 부족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쉽게 쌓인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내 노폐물 배출이 쉬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탈수가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차나 생수를 즐겨 마셨습니다. 특히 녹차나 보이차 같은 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식사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면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수분 섭취를 신경 써보세요. 다음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삶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한 사람들은 이키가이 삶의 목적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키가이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즉 매일 살아가는 이유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돌보는 것, 취미 활동을 하는 것, 봉사 활동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아무런 목표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꼭 직업적인 목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하루 종일 특별한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작은 목표라도 만들어 보세요. 정원을 가꾸거나 손자와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더 활성화되며 기억력과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뜨개질, 정원 가꾸기 같은 취미도 배움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젊은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학습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봉사와 기여가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건강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도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봉사활동이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계신가요? 꼭 거창한 봉사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안부를 묻거나 손자를 돌봐주거나 친구를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삶에서 남에게 기여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장수한 사람들의 6가지 공통 습관, 여러분은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건강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등산을 자주 하시나요? 산을 오르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95세까지 건강을 유지한 의사들은 등산보다 더 좋은 건강관리법이 있다고 합니다. 등산은 체력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릎과 관절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격한 운동보다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95세 의사들은 등산 대신 어떤 방법을 추천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등산보다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 습관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면 관절 부담 없이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나 어려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강 습관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6가지 습관을 실천하면서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95세 의사가 추천하는 건강관리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합니다. 하지만 등산은 무릎과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사가 심한 산을 오르내릴 때 무릎 연골이 손상될 위험이 높습니다. 95세 의사들은 등산보다 평지 걷기를 추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이 심장 건강과 혈압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는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리듬을 맞춰 걷는 방식으로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등산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아 무릎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평지 걷기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95세 의사들은 평균 하루 5,000보에서 1만 보 정도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걷는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유연성도 함께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걷기만 꾸준히 해도 등산보다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걷기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지만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이 심장병, 당뇨,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느려지고 치매 예방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95세 의사들은 매일 일정 시간 걷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에도 기여하여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걷기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근력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걷기를 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머리는 너무 앞으로 숙이지 않도록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는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바닥을 굴리듯이 걷습니다. 너무 빠른 걸음보다는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걸음은 너무 크지 않게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전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이 너무 단단한 곳에서 걷는 것보다는 잔디밭이나 공원 산책로 같은 곳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5세 의사들은 천천히 걷더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꾸준한 걷기는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단순한 걷기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5세 의사들은 근력 운동이야말로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6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에서 3%씩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나기가 어려워지고 관절에도 부담이 갑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95세 의사들은 노년기에는 근육이 재산이다라고 말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고 피로감도 덜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단단하면 관절 부담이 줄어들고 허리 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육 감소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95세 의사가 직접 실천하는 근력 운동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95세 의사들은 과격한 운동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스쿼트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해 기립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활용해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운동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벽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앉아서 하는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 근육이 강화됩니다. 네 번째, 가벼운 아령을 활용한 팔 근력 운동입니다. 무거운 아령이 아니라 물병이나 가벼운 덤벨을 들고 팔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고무밴드를 활용한 근력 운동입니다. 고무밴드를 이용하면 관절에 부담 없이 저항 운동을 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근력 감소를 예방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95세 의사들은 하체 근력이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육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무릎 관절에도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을 강화하면 골밀도가 유지되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95세 의사들은 하체가 건강해야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면 활동량을 줄이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을 키우려면 일상생활에서 계단 오르기나 맨몸 스쿼트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한 발로 균형 잡기 운동을 하면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라도 하체 운동을 하면 근력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체가 튼튼하면 허리와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신체 균형이 좋아집니다. 95세 의사들은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노년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과 함께 하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과 영양소 섭취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95세 의사들은 노년기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된다고 경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체중 1kg당 하루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상처 치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95세 의사들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세끼에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두부, 닭고기, 생선,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고기를 잘 먹지 않는다면 두부나 콩 제품, 계란을 활용해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이나 두유 한 잔을 마시면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 닭고기,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근육 손실이 적고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단백질이 충분한지 점검해 보세요. 다음으로 노년기에 필수적인 영양소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할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연어, 달걀 노른자, 우유 같은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며 두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연어, 아마씨,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5세 의사들은 하루 3끼를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두유, 견과류, 바나나, 그리고 요거트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균형 있게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이나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과 생선이나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95세 의사들은 저녁에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추천합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허브차, 따뜻한 물, 생강차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음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숙면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5세 의사들은 수면의 질이 곧 건강 수명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은 심장질환, 당뇨,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숙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증가하고 피로 회복이 빨라지며
신체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체중 증가, 혈압 상승,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면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5세 의사들은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부터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채로 잠들면 수면 중에도 뇌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낮잠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정리하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95세 의사가 실천하는 숙면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침 시간이 일정할수록 깊은 수면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저녁에는 카페인과 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고 알코올은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저녁 늦게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 과정이 길어져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침실 환경을 수면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면 더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전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숙면 습관을 실천하면 낮 동안의 피로가 줄어들고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면증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이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취침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숙면을 돕습니다. 대표적인 차로는 캐모마일 차, 레몬밤 차, 생강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자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보다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몸을 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숙면을 돕습니다. 햇빛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불면증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뇌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쉽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뇌가 이완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면 다음 날 더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5세 의사들은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질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고혈압, 심장병, 당뇨, 우울증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심호흡입니다. 명상은 뇌를 안정시키고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심호흡은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자기 전에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숙면을 돕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잠시 조용한 공간에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하루 5분만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도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명상과 심호흡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단한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뇌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루 10분 정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햇볕을 쬐면 기분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네 번째, 소소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하루 일기를 쓰면서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마음속 걱정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웃음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웃을 때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유쾌한 영상을 보거나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으로 자연을 활용한 정신 건강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매일 1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좋습니다.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기분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나무가 많은 곳에서 산책을 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커집니다. 숲에서 걷는 것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 꽃이나 식물을 돌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식물을 가꾸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내 공기가 정체되면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몸이 이완됩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가끔은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긍정적인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과 장수를 결정하는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5세 의사들은 건강한 인간관계가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우울증과 치매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고립이 심한 사람들은 건강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 결과 외로운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이웃,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 작은 안부 인사만으로도 사회적 연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은 요즘 주변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단순한 대화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5세 의사가 추천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이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 교회, 지역 모임 같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우울증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온라인을 활용해 소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SNS나 영상통화로 가족과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을 함께할 친구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운동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너무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작은 갈등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활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95세 의사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도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활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함께 운동을 하면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친구나 가족과 걷기 운동을 하면 운동이 더 즐거워지고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식사는 식습관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은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취미 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취미 활동을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 더 즐겁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교류는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하면 뇌가 더 많이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95세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강습관 6가지 어떠셨나요? 첫 번째, 걷기는 등산보다 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수면의 질을 높이면 건강 수명이 길어집니다.
5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과 자연과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6번째,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면 정신과 신체 건강이 모두 좋아집니다. 이 6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도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건강관리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